영업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항상 전화기가 불이 나요. 여러분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자동차를 사나요? 저는 제 주변에 믿을 만한 자동차 딜러가 있는지, 친한 자동차 딜러가 있는지부터 찾습니다. 인지상정이잖아요. 이왕이면은 잘 아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 사면은 좋잖아요. 또 전화하면은 전화도 잘 받아줄 거고 사후 서비스도 잘 해줄 거니까. 이건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떤 유무형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값이면은 친한 사람에게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은 값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친한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에게 상품을 사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영업을 하든 영업을 잘 하려고 하면은 고객하고 친해지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고객과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객과 친해지는 방법. 상품을 팔기 전에 먼저 고객과 친해져야 한다. 아마추어는 상품을 팔려는 욕심이 앞서지만 실제로 판매는 하지 못하고, 프로는 고객과 친해진 후에 자연스럽게 판매로 연결시킨다. 따라서 세일즈를 잘 하려면 고객과 친해지는 법부터 알아야 한다. 고객과 친해지는 방법 첫 번째는 통해야 친해진다. 대화를 하면서 통하는 부분을 발견하면 고객은 동질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신뢰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고객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든 습관적으로 차이점을 찾아내는 답답한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참 맛있네요 라고 말하면은 그들은 요즘은 딸기철이라 딸기가 훨씬 맛있어요 라고 대꾸한다. 지리산 피아골 단풍이 정말 아름답죠 라고 말하면은 단풍은 단연 설악산이죠. 주정골 단풍이 최고입니다 라고 초를 친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회피하기 마련이다. 이거 제 주위에 있는 친구 이야기예요. 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은 항상 이야기하면 초를 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야기하기가 싫어져요. 만나는 것도 싫어져요.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반면에 대화할 때 상대방과 공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고 누구에게든 호감을 산다. 공감대를 만드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자 상대방과 친해지기 위한 간절한 노력이다. 따라서 영업인은 고객을 만나기 전에 상대방의 취향이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해 두고 관심을 끌만한 주제나 이야기거리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건 고객에 대한 배려단 말이에요. 고객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취미가 뭔지, 관심사가 뭔지, 좋아하는 운동이 뭔지 이런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영업인이 최선을 다하는 거고 고객에 대한 배려를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주 봐야 친해진다. 고객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길게 한 번 보는 것보다 짧게 여러 번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다소 거부감이 느껴지는 사람도 자주 보면 친해진다.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맞이해 파리에 에펠탑을 만들 때 시민들은 엄청난 반대를 했다. 에펠탑은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파리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에펠탑은 파리의 상징이 되었다. 이제 에펠탑 없는 파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파리의 시민들의 인식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탑의 높이가 300m가 넘기 때문에 그들은 싫든 좋든 눈만 뜨면 에펠탑을 봐야 했다.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친밀해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호감이 든 것이 자주 접하면 호감으로 변하는 현상을 에펠탑 효과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면 무조건 자주 만나야 한다. 프로 영업인은 시간 날 때마다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생활화된 사람이다. 영업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항상 전화기가 불이 나요. 좋은 거 보면은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고객을 만나러 가는 동선에 다른 고객이 있다라면 잠시라도 들러서 눈도장이라도 찍고 이게 생활화된 사람들이 자주 봐야 친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함께 놀아야 친해진다.
고객과 친해지고 싶다면 함께 놀 궁리를 하라. 함께 여행도 가고 운동도 하고 공연도 보라. 고객이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라고 의례적으로 인사를 해오면 즉시 캘린더를 열고 일정을 잡아라. 밥을 함께 먹으면 친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심리학 실험에서도 증명된 사실이다. 따라서 영업인은 식사는 무조건 고객과 함께 해야 한다. 이것만 지켜도 최소한 상위권 영업인이 될 것이다. 석사, 박사 위에 밥사가 있고 밥사 위에 술사가 있다. 이왕이면 상대방에게 먼저 밥값도 내고 술값도 내라.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자 예의다. 얼마 안 되는 밥값이지만 상대방에게 부채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더 큰 목으로 돌아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저는 영업인들에게 고객과 함께 밥만 먹어도 상위 10%의 영업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례적인 인사하잖아요. 다음에 식사 한번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의례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라면 즉시 캘린더를 열고 다음 주 화요일 점심을 할까요? 아니면 수요일 저녁을 할까요? 라고는 약속을 잡아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면 당연히 친해지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아해야 친해진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먼저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내가 먼저 고객에게 직간접적으로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면 된다. 마음보다는 말이 먼저다. 마음보다는 말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영업가 조 지라드에게 고객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매달 자신의 고객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적은 편지나 카드를 보낸다고 말했다.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따라 내용은 다르겠지만 인사말은 언제나 똑같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상대방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다. 간접적인 표현도 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서 따님이 항상 웃으며 인사를 너무 잘해요. 너무 예쁘고 착해요. 뭐라든지. 또 어떤 회사의 사장에게는 직원들의 표정에서 사장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간접적인 칭찬을 하는 게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칭찬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나 일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화법과 방법을 연구한 후 적절한 시점에 적절히 시도하라. 내가 먼저 상대방을 좋아하면 상대방도 틀림없이 나를 좋아하게 된다. 스토커가 아니다라면은 내가 먼저 좋아하면 당연히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치고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하고 친해지고 싶다라면 여러분들이 먼저 고객을 좋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계약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과 친해진 후에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객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통해야 친해진다. 자주 봐야 친해진다. 고객과 함께 놀아야 밥도 먹고 함께 놀아야 친해진다. 그리고 내가 먼저 고객을 좋아해야 친해진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고객과 친하게 지냅시다.